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27일 DMK 오픈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세미나에 이어 오늘 주제는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디퓨전 모델의 프롬프트 반영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진우이고요. 현재 DMK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 아래 석사과정 재학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이미지 생성 모델과 시계열 예측입니다. 그중 오늘 세미나는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디퓨전 모델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디퓨전 모델과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고 그 뒤 디퓨전 모델이 사용자 프롬프트를 잘 반영하도록 하는 방법론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미지 생성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많이 활용되는 모델은 단연 디퓨전 모델입니다. 디퓨전 모델은 상상을 현실로 그려내는 모델로 사용자로부터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모델입니다. 아래 그림은 달리3라는 모델로 그린 그림이고, 이는 열대 벽지 배경으로 울퉁불퉁한 흰색 외부와 푹신한 내부를 가진 리치에서 영감받은 구형 의자 사진이라는 상당한 복잡한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생성한 그림입니다. 이때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디퓨전 모델이 상당히 고퀄리티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성능으로 인해 현재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 세미나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본 세미나와 연관된 세미나들을 몇 가지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디퓨전 모델의 기본 원리와 그 시초인 DDPM 그리고 DDIM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미나이며, 두 번째 세미나는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 즉 디퓨전 모델에 컨디션을 주는 기법인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 그리고 레이턴트 디퓨전 모델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미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미나의 주제인 디퓨전 모델 프롬프트 반영도를 높이는 방법론들에 대해 소개한 Structure Diffusion 그리고 Attended Excite에 대한 내용을 다룬 세미나입니다. 해당 세미나들을 보고 본 세미나를 시청하신다면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추천드립니다. 디퓨전 모델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로부터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텍스트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태스크에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모델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이에 대한 간략한 구조는 아래와 같은데요. 아래 예시에서처럼 연구하는 팬더 과학자라는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이를 클립 인코더로 임베딩을 해준 뒤 가우시안 노이즈와 함께 입력하여 우측의 그림처럼 프롬프트가 반영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디퓨전 모델은 항상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라는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디퓨전 모델이 이미지 생성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반영하기란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아래 그림은 디퓨전 모델로 생성한 이미지들입니다.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인데요. 잠시 시간을 멈추고 아래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왼쪽 그림에서는 곰과 거북이를 생성해야 하지만 거북이가 생성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는 입력 프롬프트로 핑크색 해바라기와 노란색 홍학을 생성해야 하는 것인데 각 객체의 색상이 잘못 부여되어 노란색 해바라기와 핑크색 홍학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각각 객체가 생성되지 않는 미싱 오브젝트, 그리고 객체의 속성이 잘못 부여되는 이러한 문제를 저희는 어트리뷰트 바인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진행할 세미나는 디퓨전 모델에서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러한 미싱 오브젝트와 어트리뷰트 바인딩 문제를 해결하는 두 논문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2023년 ICCB에 게재된 A-STAR라는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앞서 디퓨전 모델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롬프트 내 특정 객체가 생성되지 않는 미싱 오브젝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에서 거북이와 곰이 생성되어야 하지만 곰이 생성되지 않는 예시처럼 말입니다. A스타는 이러한 미싱 오브젝트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입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미싱 오브젝트가 발생하는 원인이 첫째, 프롬프트 내 객체 토큰들이 이미지 내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겹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객체 토큰들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까요? 디퓨전 모델은 프롬프트를 반영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이는 유넷에서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가능한 것이며 우측의 그림처럼 프롬프트가 반영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크로스 어텐션은 이미지와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생성 과정에서 크로스 어텐션 맵을 통해 저희는 각 단어가 이미지는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크로스 어텐션 맵을 통해서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미싱 오브젝트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오버래핑이라 불리는 각 객체 토큰이 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겹치는 현상을 뜻합니다. 아래 예시는 거북이와 곰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을 때 생성된 이미지 그리고 각 객체 토큰의 크로스 어텐션 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때 생성된 이미지를 보면 거북이만 존재하고 곰은 생성되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크로스 어텐션 맵을 살펴보면 거북이와 곰이 영향을 주는 부분이 이미지 상에서 겹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객체 토큰이 영향을 주는 영역이 겹치고 이로 인해 비교적 영향력이 강한 거북이만 생성된 경우입니다. 미싱 오브젝트가 발생하는 두 번째 원인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객체 토큰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어텐션 디케이입니다. 아래 예시는 곰과 물고기라는 프롬프트를 입력받아 생성한 이미지 그리고 우측에는 크로스 어텐션 맵을 시각화한 것이며 그중 위에 해당하는 크로스 어텐션 맵은 생성 초기에서 그리고 아래는 10스텝 뒤에 추출한 것입니다. 이때 크로스 어텐션 맵 상에서 색상이 빨갈수록 영향력이 강한 것을 뜻하는데요. 생성 초기인 위의 크로스 어텐션 맵에서는 물고기 토큰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 맵을 보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이후 10스텝 뒤에는 그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성되는 과정에서 점차 물고기 토큰에 대한 영향이 감소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생성된 이미지를 보았을 때 물고기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싱 오브젝트가 발생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인 크로스 어텐션 오버래핑 그리고 어텐션 디케이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론인 A스타를 제안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A스타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시각화한 것이고 A스타는 어텐션, 세그리게이션, 앤드 리텐션의 약자로 이 두 가지 로스 텀인 세그리게이션 로스와 리텐션 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프레임워크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세그리게이션 로스는 객체 토큰들 간의 크로스 어텐션이 겹쳐서 발생하는 오버래핑을 방지하기 위한 로스로 각 객체 토큰이 이미지상에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도록 유도하는 그런 로스 텀이고 갈색으로 표시된 리텐션 로스의 경우에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는 어텐션 디케이를 해결하기 위한 로스 텀입니다. 그럼 각각의 로스 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그리게이션 로스는 크로스 어텐션 오버래핑을 방지하는 로스 텀입니다. 이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아래에 한 가지 예시를 준비하였는데요. 아래 예시는 곰과 거북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을 때 두 객체 토큰의 크로스 어텐션 맵이 이미지상 동일한 부분에 겹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그리게이션 로스는 아래와 같은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두 객체 토큰의 크로스 어텐션 맵이 겹치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수식입니다. 해당 로스 텀을 통해 크로스 어텐션이 겹치지 않도록 생성 과정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여 우측의 그림과 같이 곰과 거북이 토큰의 크로스 어텐션이 겹치지 않도록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변형을 해주는 것이 이 세그리게이션 로스의 목적입니다. 그럼 세그리게이션 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우선 해당 로스 텀에서 분모는 두 객체 토큰의 크로스 어텐션의 합, 분자는 두 객체 토큰의 크로스 어텐션의 최소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해당 수식에서 m이 나타내는 것은 첫 번째 객체인 곰이고 n은 두 번째 객체인 거북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t는 디퓨전 모델의 생성 과정에서 몇 번째 타임 스텝인지를 나타내고
i와 j는 이미지상에서 픽셀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각 객체 토큰의 크로스 텐션을 다음과 같이 3x3의 형태로 3x3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때 곰에 대한 크로스 텐션에서 을 예시로 저희가 살펴보면 i는 1이고 j는 1일 때 값은 0.2, 그리고 한 칸 옆인 i는 1 그리고 j는 2일 때의 값은 0.4의 값을 갖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세그리게이션 로스를 산출하는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우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i는 2 그리고 j는 2일 때에 해당하는 픽셀에 대한 세그리게이션 로스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곰에 대한 크로스 텐션에서 i는 2 그리고 j는 2일 때 크로스 텐션 값은 0.5이고 거북이는 0.8입니다. 따라서 분모는 이 0.5와 0.8의 합인 1.3 그리고 분자는 0.5와 0.8의 최소값인 0.5가 이렇게 산출돼서 다음과 같은 분수의 형태로 저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i는 2, j는 3일 때 곰 토큰에 대한 크로스 텐션을 살펴보면 값이 0.8 그리고 거북이 토큰의 경우에는 0.6의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그리게이션 해당 픽셀에 대한 세그리게이션 로스는 로스에서 분모는 두 수의 합인 0.8과 0.6의 합인 1.4 그리고 분자는 둘 중 최소값인 0.6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형식으로 크로스 텐션을 통해서 매 픽셀마다 세그리게이션 로스가 산출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바로 분자에 있는 부분입니다. 분자에서 저희는 즉 최소값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영역이 작은 객체 토큰의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객체, 즉 영역이 약한 객체가 생성되지 않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일한 픽셀에 대해서는 영역이 큰 객체 토큰만이 이제 생성되게 유도하여 이제 두 객체 토큰의 오버래핑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A스타의 두 번째 로스 텀인 리텐션 로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로스는 객체 토큰의 영향력, 즉 크로스 텐션이 점차 약해지는 어텐션 디케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손실함수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시점의 크로스 텐션과 이전 시점의 크로스 텐션이 유사하도록 유도를 하여 이제 이미 어텐션 디케이를 방지하는 그런 로스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리텐션 로스를 설명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예시를 준비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의 동작 방식과 동일하게 가우시안 노이즈와 입력 프롬프트를 받았을 때 각 타임스텝마다 생성된 이미지 그리고 크로스 텐션 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때 입력 프롬프트로는 곰과 물고기를 생성하도록 하는 입력 프롬프트를 받았습니다. 해당 예시에서 t 플러스 1이 이전 시점을 그리고 t가 현재 시점을 의미합니다. 리텐션 로스는 생성 과정에서 현재 시점의 크로스 텐션인 t 시점의 크로스 텐션이 이전 시점 t 플러스 1의 크로스 텐션과 이미지상 동일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해당 리텐션 로스를 산출할 때 동일한 객체 토큰에 대해 시점별로 비교하게 되며 아래 이제 리텐션 로스의 수식에서 m은 특정 객체를 나타내며 b는 크로스 텐션에 대해 0과 1로 표현되는 바이너리 마스크를 나타냅니다. 이때 바이너리 마스크는 t 플러스 1, 즉 이전 시점 크로스 텐션에 대해 구해지며 아래와 같이 검정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런 형태의 바이너리 마스크로 저희가 해당 예시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바이너리 마스크를 현재 시점 t의 객체 토큰 크로스 텐션과 비교를 하여 리텐션 로스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해당 수식에서 분모는 현재 시점 크로스 텐션과 이전 시점 크로스 텐션에 대한 바이너리 마스크의 합, 분자는 두 값 중 최소값을 구하며
이를 이제 저희가 이를 이제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1으로부터 해당 값을 빼주게 됩니다. 해당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전 시점에서 강하게 영향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로스 텐션 맵 값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A스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 해당 방법론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레이턴트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손실 함수를 제한하였으며 이는 각각 객체 토큰이 동일한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오버래핑을 최소화하는 세그레이션 로스와 크로스 텐션이 생성 과정에서 점차 약해지는 어텐션 디케이를 방지하기 위한 리텐션 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리텐션 로스의 경우에는 생성 과정에서 크로스 텐션 값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로스 텀이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이 두 손실 함수를 써서 생성 과정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여 이런 미신 오브젝트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A스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자들은 실제 A스타가 기존 스테이블 디퓨전 대비 프롬프트를 잘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고 아래의 이미지처럼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프롬프트 반영 정도를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아래 왼쪽의 이미지의 경우에는 곰과 거북이를 입력받았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에는 곰만 생성되고 거북이는 생성해내지 못했지만 A스타는 두 객체를 모두 포함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으며 우측의 경우에도 이제 고양이와 개구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받았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의 경우에는 개구리를 생성해내지 못했지만 제한 방법론인 A스타는 개구리와 고양이 두 객체 모두 잘 생성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생성된 이미지를 통해서 A스타가 미싱 오브젝트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정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성된 이미지 크로스 텐션을 비교하였을 때 스테이블 디퓨전 그리고 비교 방법론인 어텐드 엑사이트라는 방법은 곰과 거북이 토큰이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동일한 이미지 내 동일한 픽셀에 대해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어텐드 엑사이트 경우에도 지금 이 곰과 거북이가 동일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측에 A스타로 생성한 이미지의 크로스 텐션 맵을 보게 되면은 이 곰과 거북이가 이미지 내에서 서로 분리된 즉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표를 통해 A스타가 비교 방법론들과 이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하였는데 해당 표에서 각 수치들은 텍스트 투 텍스트 시밀러리티 즉 입력 프롬프트와 생성된 이미지를 캡셔닝하여 만든 프롬프트의 두 프롬프트의 유사도를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프롬프트 반영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해당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A스타가 비교 방법론들 대비 이 모든 이 애니멀 투 애니멀 오브젝트 이 모든 태스크에서 A스타가 비교 방법론들 대비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A스타가 기존 방법론들 대비 미싱 오브젝트도 잘 해결하고 프롬프트를 잘 반영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A스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제는 오늘 세미나에서 두 번째로 다룰 방법론인 신젠이라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해당 방법론은 2023년 누립스에 기재된 논문입니다. 앞서 세미나 초반부에서 디퓨전 모델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는 미싱 오브젝트 외에도 어트리뷰트 바인딩이라고 불리는 객체의 잘못된 속성이 매칭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아래 예시에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개구리와 갈색 사과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지만 실제 생성된 이미지에서는 빨간 사과가 생성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의 제안 방법은 이러한 어트리뷰트 바인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어트리뷰트 바인딩은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 것일까요?
아래 그림은 빨간 왕관과 금색 딸기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생성된 이미지, 그리고 우측은 입력 프롬프트 토큰들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 맵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때 생성된 이미지를 보게 되면 입력 프롬프트가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빨간 왕관이 아닌 금색 왕관이, 금색 딸기가 아닌 빨간 딸기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튜빗 바인딩이 발생하는 원인을 이제 저희가 크로스 어텐션 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크로스 어텐션 맵에서 보이는 것처럼 속성과 객체가 각기 이렇게 잘못 매칭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크로스 어텐션 맵을 좀 자세하게 보면은 빨간, 즉 레드라는 단어는 딸기를 나타내는 스트로베리와 동일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고, 왕관을 나타내는 크라운은 이제 금색을 나타내는 골든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부분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디퓨전 모델이 이제 프롬프트 내 객체와 속성 간의 관계를, 즉 언어적 구조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해당 논문에서는 객체와 속성 간의 관계와 같은 프롬프트 내 언어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서는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장 내 단어들을 나누어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같은 객체에 대한 명사와 수식어를 식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때 제한 방법은 파싱을 위해 트랜스포머 기반의 스페이시 파서를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아래는 제한 방법론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파서를 통해 객체와 그에 매칭되는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해 포지티브 로스와 네거티브 로스를 정의하여 생성 과정에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포지티브 로스는 객체와 매칭되는 속성이 이미지의 같은 부분에 영향을 주도록 유도하기 위한 로스 텀이고, 반대로 네거티브 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트의 단어들의 경우에는 이미지 내 영향을 주는 부분이 겹치지 않도록 만드는 손실함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빨간 왕관과 금색 딸기라는 프롬프트를 입력받았을 때 이제 저희는 이 빨간이라는 단어는 이 왕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 크로스 텐션 맵이 서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금색 딸기 경우에도 서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지티브 로스는 같은 세트 내 이제 속성은 같은 세트 내 객체와 속성은 이미지 내 동일한 부분에 영향을 주도록 유도하는 그런 로스텀이고, 이제 포지티브 로스에 해당 수식에서 요 AM이 나타내는 것은 같은 세트 내 이제 속성 토큰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 그리고 이 AN의 경우에는 같은 세트 내 이제 객체 토큰의 크로스 어텐션입니다. 따라서 이 두 토큰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포지티브 로스이고, 아래 크로스 텐션 상에서 이 아래 크로스 텐션의 예시에서 요 빨간과 그리고 요 왕관에 대해서 저희가 포지티브 로스를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같은 세트인 이 금색과 딸기에 대한 크로스 텐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 포지티브 로스를 산출을 하면서,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같은 세트 내의 객체와 속성의 유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네게티브 로스는 다른 세트 내 토큰들끼리는 이미지의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로스텀입니다. 이제 요 아래 네게티브 로스에 대한 수식을 살펴보면 요 AU라는 이제 새로운 표기가 있는데, 이 AU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트 토큰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을 의미하고, 이제 특정 세트의 속성 토큰과 객체 토큰 크로스 어텐션과 거리 평균을 손실함수를 이제 정의하여 네거티브 로스라고 이제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해당 로스 텀에 마이너스가 붙음으로써 다른 세트 토큰들 간
들과의 이제 유사도를 최소화하도록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아래 예시에서 빨간 왕관 그리고 이 금색과 딸기는 서로 다른 세트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크로스 텐션이 달라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거티브 로스입니다. 한 가지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빨간이라는 단어와 이 딸기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세트의 객체와 속성이기 때문에 이 둘을 멀어지게 하고, 또한 이 빨간이라는 단어와 이 골든이라고 나타내는 이 금색의 크로스 텐션 맵이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로스 텀이 바로 네거티브 로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제한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번 드리자면, 우선 파싱을 통해 문장의 구조적인 그런 특성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객체와 속성 토큰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이후에 이제 포지티브 로스와 네거티브 로스를 정의를 하여 이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저희가 프롬프트를 더 잘 반영하는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포지티브 로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세트의 객체와 속성들이 크로스 텐션이 유사하게, 그리고 반대로 네거티브 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트 토큰들과는 서로 유사도를 이제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런 손실함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두 로스 텀의 합을 최종 로스로 활용을 해서 레이턴트 벡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네, 그럼 해당 제한 방법론이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이는지 아래 이제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아래 그림은 이 제한 방법론인 신젠과 디퓨전 분야에서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는 Structured Diffusion, Attend Excite라는 비교 방법론들과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 이제 생성한 이미지이고요. 해당 그림에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이 그림과 프롬프트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 가운데 프롬프트의 경우에는 파란색과 하얀색이 섞인 강아지 그리고 검정색 문이 생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 비교 방법론인 Structured Diffusion 그리고 Attend and Excite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에서 검은색과 하얀색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또한 이 문이 검정색이 아니라 네이비 색상의 계열이 매칭되어 생성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방법론인 요 맨 위에 해당하는 이 제한 방법론의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의도한 바와 같이 객체의 올바른 속성이 매칭되어 어트리뷰트 바인딩을 잘 해결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 어텐션 맵을 통해 객체와 속성이 잘 매칭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래 예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빨간색 왕관과 금색 딸기를 입력으로 주었을 때 이러한 이미지를 현재 이렇게 잘 생성해낸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각 타임 스텝별로 저희 이제 아래 이제 크로스 어텐션 맵을 시각화한 결과인데, 이 크로스 어텐션 맵을 통해 빨간과 왕관이 서로 현재 지금 같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과 딸기 역시도 서로 같은 부분에 현재 영향을 줌으로써 이러한 어트리뷰트 바인딩 문제를 잘 해결하고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의 테이블은 3개의 데이터셋에 대해 비교 방법론들과 이제 실험을 진행한 것인데요. 이때 아래 표에서 이 proper binding은 객체에 알맞은 속성이 부여되었는지를 나타내며, 두 번째로 improper binding의 경우에는 객체에 잘못된 속성이 매칭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ntity neglect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객체가 생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평가를 하는 지표로 낮을수록 우수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이 proper binding과 improper binding의 경우에는 proper binding은 높을수록 좋으며 improper binding은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 제한 방법론이
attribute binding을 나타내는 이 proper binding과 improper binding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이 missing object를 나타내는 이 entity neglect에서도 missing object를 타겟으로 이제 제한된 attended excite에 이어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진행한 세미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한번 드리자면, 디퓨전 모델은 프롬프트를 완벽하게 반영하기 어려워 미싱 오브젝트와 어트리뷰트 바인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첫 번째로 소개드린 A스타는 미싱 오브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크로스 어텐션이 겹치는 현상, 그리고 어텐션 값이 점차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로스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드린 신제는 어트리뷰트 바인딩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론으로, 해당 방법론은 같은 세트 내 토큰들끼리는 크로스 어텐션이 유사하도록, 그리고 다른 세트의 토큰들 간 크로스 어텐션은 멀어지도록 하는 손실함수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